이 논란은 뭐냐면 결국엔 지역별로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거잖아요. 그 소리죠.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70%가요 1인 자영업자예요. 고용이 없다고요. 그냥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지금. 장사를 어떻게 잘 될 거가를 고민해야지. 그런데 혼자 일하고 자 나 인건비 못 주니까 여보 같이 나와 일 도와줘. 야 알바 좀 해. 가족으로 다 운영하는 데는 최저임금하고 뭔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논쟁의 초점이 달라져 있다.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네. 예, 요 문제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 권영구 후보한테 그냥 뭐 넉다운 당하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헌법과 이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역이든 성별이든 직역이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풀자는 요구는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고 일본은 사실 풀린 적이 있고요. 네. 지역별로. 그렇죠. 보니까 별로 성과가 안 좋아요. 오히려 하향하는 데에 사실은 이 논의의 쟁점이 있거든요. 근데 풀어줬을 때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계층을 경제적으로 보면 갑을병이라고 하면 병쯤 되는데 이 병을 희생시켜서 그럼 최소한 을이라도 그 네. 윗단계 쉽게 말하면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 깎으면 편의점 사장님이 소득이 늘고 형편이 좋아지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지금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일본 사례 같은 경우 권영국 후보 얘기는. 근데 이준석 후보 얘기는 그거예요. 아닌데 텍사스는 괜찮던데라고 하면서 텍사스는 법인세도 내려주고 최저임금 내려줬더니 잘 되던데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영국 후보가 그건 나라 수준 아니냐. 네. 연방이니까. 연방이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임금 10,000원 하던 거 8,000원 깎아주면 그거 더 받겠다고 또는 덜 받겠다고 편의점 사장님이 옮겨가냐 말이야. 그러니까 안 옮겨가잖아요. 국가를 넘나드는 거랑 똑같은 규모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한 블록 차이로 A시랑 B시랑 갈리면 여기서 최저임금이 싸면은 여긴 비싸고 그럼 이쪽에서 알바하는 친구는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최저임금 최저한을 밑으로 받는 그런 지역이 만약에 생긴다면 오히려 부의작용. 그쪽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로 제도가 있더라도 구할 수 있는 인력은 더 없게 되고 인력은 더 공동화되고 그러면 진짜 인력이 필요한 을 입장에서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줘야 인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부의 효과까지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 명쾌하게 답을 해놓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요. 저는 왜 최저임금을 경제에서 다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최저임금 노동 문제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이 최저임금은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문제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게 접근해야 되지 이걸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그러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낮추죠. 왜 그냥 한 1,000원씩 받죠 왜? 네. 근데 왜 5,000원하고 10,000원 올리고 더 다른 나라들은 더 높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경제적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 평등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이런 어떤 부의 뭐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종의 사회 안전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제도의 일종의.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올린다면서 논쟁이 어디로 갔냐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힘들다. 라고 하면서 나 뭐 최저임금이 올려주니까 알바비 올라가서 아니면 임금 올라가서 나 장사 힘들어 이렇게 막 몰아제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경제 문제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점이 좀 안타깝다. 사실 엄밀히 따져볼게요. 이 논란은 뭐냐면 결국엔 지역별로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거잖아요. 그 소리죠. 네? 상향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70%가요 1인 자영업자예요. 고용이 없다고요. 그냥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잘 될 거가를 고민해야지 임금을 낮추겠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빈익부 부익부가 더 되는 거예요. 장사 엄청나게 잘 되는 100명씩 막 고용한 그렇죠. 고급 갈비집 이런 데만 논한 거예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싸게 쓰니까. 그런데 혼자 일하고 자 나 인건비 못 주니까 여보 같이 나와 일 도와줘. 야 알바 좀 해. 애들 데려가 가족으로 다 운영하는 데는 최저임금하고 뭔 상관입니까? 지금 우리가 논쟁의 초점이 달라져 있다.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예전에 최저임금 논쟁이 있을 때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주로 등으로 나왔거든요.
그건 최저임금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운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죠. 근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장사가 잘 되면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를 주고도요. 사장님 그런 말한 거 못 들어봤는데 우리 알바할 때 야 우리 장사 잘 되면 내가 최저임금 더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건 우리도 일상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뭐 경제적인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 최저한의 어떤 인권과 품격과 공동체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씨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맨 처음 하버드 나왔다는 거 강조하던데 오바마 대통령이 맨날 뭐라 그래요. 연설할 때. 공화당이 2015년 연두교서 미국 연두교서 하잖아요. 의회 가서 그 새해 진술한 걸 연두교서라고 그러는데 뭐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뭐 이런 거인데 자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느냐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지적하면서 자 여러분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연설이에요.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에서도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에 가입하세요. 노조에 가입 안 하면 착취가 있습니다. 수탈이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살려면 노조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최저임금 반대하는 공화당 인간들아 그 돈 한번 살아보라는 아주 정말 유명한 연설을 했었어요. 이건 여러분 유튜브에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경제 활성화 정책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또 소비도 해서 경제적 순수를 만드는 정책이니까 최저임금을 너무 공경하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님도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애청자들 이준석 후보님 지지자도 많이 오셨는데 좀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의 전 사회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룰이라든지 노동 존중은 안고 가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내가 성장이나 내가 이재명 아니 윤석열이 망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임자다.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고 해줘야죠. 근데 막 말꼬리 잡기식 토론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좀 협량해 보였어요. 저는요. 아니 저는 이게 이번에 얘기 나온 김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노동시장은 완전히 수요 공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하방에 그게 없으면 진짜 어디 19세기 영국 됩니다. 잘못하면. 맞습니다. 네, 아동노동 나와요. 잘못하면. 맞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자본주의에서 이걸 거쳐가지고 나온 법들이고 그렇죠. 노동시장 자체가 그래서 노동경제학은 약간 접근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일반 상품 시장은 완전 달라요. 이게 왜냐면 노동을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그 펼치고 싶다면 그럼 논쟁을 확 펼쳐야 돼요. 차라리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you're fire 바로 집에 가는 미국하고 지금 비교하겠다는 건데 이게 기반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노동보호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만큼 고용 성장률이 고용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파이어 되면 그 다음에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전 세계 이민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야. 왜냐면 달러 찍어내고 전쟁 벌이고 뭐 사실 그거 아닙니까? 네? 필요하면 폭탄 터뜨리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최저임금은 사회 안정망 역할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사실은 회사를 거의 반으로 잘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월급을 안 받으면 네. 안 받으면 당장 제가 이제 최저임금 받고 일해야 돼요. 제가 뭐 나이 먹어서 어디 가서 일합니까? 네. 일할 데 없어요. 요즘 네. 어디 회사 안 받아줘요. 네. 그러면 이거 누구나 처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일하면서 최저임금 받아나면 그게 사회 안전망이죠.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일도 좀 생각해보고 여유도 찾고 이러는데 사실 그 안전망 역할도 굉장히 돈독하게 한다. 최저임금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제발 최저임금 논의를 막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특수성도 있고 이제 유럽하고 아예 기반이 다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겹쳐서 하니까 요 부분은 이제 논의를 좀 펼쳐서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정규직화 이렇게 된 게 비정규직 문제도 거기 나오잖아요. 정규직들이 그 박스 안에 딱 들어가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후생이 떨어진 것도 맞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담아서 좀 더 거대 담론을 현실에 맞게 이제 토론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차라리 그러면 카운터파트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생산적인 어떤 토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처럼 하는 토론은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토론도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면 정규직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고용연금을 받으면서 신규 채용에도 소극적이라든지 또는 비정규직을 쓰는 걸 용인해주면서 아주 저임금을 강요한다든지 그걸 묵인한다든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정규직 직원들이 우리 임금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차라리 비정규직들 급여를 올려달라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 연설 중에 또 화제가 된 게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을 포기한 대신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대신에 급여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에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고. 원래 그게 맞죠. 독일도 원래상.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사실 대답도 필요한 거예요. 정규직에서 그러면 회사가 비정규직한테 급여를 더 주려면 정규직 인상률이 높아지면 비정규직 급여를 더 주기 어렵겠죠. 그렇죠. 진짜 엄청난 소득을 얻는 회사가 아니라면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회사 어려운 시기에는 그럼 정규직 노조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임금 인상을 억제할 테니 최소 물가 인상률 정도만 할 테니 차라리 회사 이익분을 우리랑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들 고용도 불안하고 사대 보험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급여를 올려줘라. 이런 아름다운 타협을 저는 이준수 후보나 누가 제안한다면 충분히 이게 건강한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우리의 대선 토론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아마 이제 지금 이준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많이 올린 거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인상이 있어 지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당시에는 정말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을 만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코로나 발생이 전이었고 홍준표까지 다 그랬어요. 10,000원 해야 돼. 시급 10,000원 다 기억나시죠? 예할 것 없이 그때는 또 그런 문화였고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많이 올려보니까 부장도 있었던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주고 그다음에 뒤늦게 신용카드 가맹률서 대폭 깎아가지고 최저임금 인상분이 부담 안 되게 했어요. 저는 그 과정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최저임금 많이 올리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많이 올립니까? 다만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될 사회적 기준이다. 대신에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상도 어렵기 때문에 많이 올린 건 저도 어렵다고 봐요. 대신 물가 인상률 이상은 올려야죠.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합의 볼 수 있지 않습니까?